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카데미아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 전파 속도가 1540인 매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간단한 개념이라서 바로 정답 체크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파 속도가 1540은 연부 조직, 소프티슈의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초음파 장치에서 기준이 되는 그런 값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점 보겠습니다. 음파가 매질을 통과할 때 단위 시간당 감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세계수의 단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가 좀 길긴 한데요. 물어보는 내용 간단합니다. 감세계수의 단위가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데시벨 퍼 센티미터가 감세계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설명드릴 것 없이 간단하게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탐촉자에서 낮은 값의 큐팩터 특성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전에 우린 모의고사죠. 여기 3회 해설 강의 36번 문제에서 이 하이 큐팩터와 로우 큐팩터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모의고사 해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낮은 값의 큐팩터의 특성과 연관되는 것은 4번 축방향 불행이 양호하다.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축방향 불행이 좋기 위해서는 SPL이 짧거나 같은 의미로 파장이 짧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축방향 불행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파수가 높여주게 되면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축방향 불행이 개선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 Q와 로우 Q를 비교해 보자면 이 로우 Q 같은 경우는 음파가 나가는 시간은 짧고 수신되는 시간이 긴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SPL 또는 파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길이가 하이 Q보다는 짧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CR 레졸루션이 개선되는 것, 축방향 불행이 양호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있는 여운 시간, 링다운이 길다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보기는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 초음파 펄스를 발생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기능을 물어보고 있어요. 초음파 장비를 한 번쯤 사용해 보신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정답은 2번에 있는 프리즈 기능입니다. 관련된 영상까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 프리즈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미지가 멈추게 되고요. 다시 버튼을 누르면은 이미지가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음파가 발생되고 정지시키는 것과 연관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시 후방 음향 음영, 포스리 어쿠스틱 쉐도잉이 나타나는 질환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어둡게 쉐도잉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단한 물질 뒤쪽에서 쉐도잉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보기 중에서 단단한 보기는 GB스톤, 쓸개의 돌을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차례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쓸개의 돌과 관련된 부분들이 몇 차례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영상까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쓸개 구조물이 있고요. 안쪽에 밝게 나타나는 돌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돌 구조물은 단단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파가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고 모두 반사돼서 뒤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 뒤쪽으로 전달된 음파가 없다 보니까 여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음파 신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둡게 떨어지는 쉐도잉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단단한 구조물에 의해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서 뒤쪽에 어둡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점 보겠습니다. 초음파 색도플러 검사 시 좌우 혈류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칼라 도플러라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좌우 혈류 방향, 이 왼쪽과 오른쪽을 의미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3번에 있는 스티어링을 정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른 말로는 기울임이라고도 하거든요. 보통 칼라박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칼라박스를 이쪽으로 기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반대쪽으로도 기울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서 음파가 이쪽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흘러가는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너무 깊은 내용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포인트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라 도플러 또는 좌우 혈류 방향 정보, 이러한 표현은 이 스티어링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영상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칼라 박스가 여기는 기울임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네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에 이쪽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이쪽 방향으로 칼라 박스를 기울여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기울여주는 모습을 이제 스티어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울여주게 되면은 혈류의 방향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표시가 됩니다. 보통 영상에서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여주면은 칼라 도플러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플로우로 나타날 수가 있게 돼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영상 보시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기울여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색깔도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왼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칼라 도플러에서 왼쪽과 오른쪽 플로우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내용이 나오면 기울임과 또는 스티어링과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라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보시면 검사 시 호흡 조절이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지라 쪽뿐만 아니라 상복부 초음파 장기, 간이라든지 쓸개, 이 복부 초음파 할 때는 호흡 조절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번은 맞는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보시면 지라의 정상 에코는 간 실질보다 높지 않고요.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3번 보시면 지라 주스에서 지라 종대는 12cm 제곱이다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지라 종대, 다시 말해서 이 스플린이 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돼요. 정상적인 지라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 크기로 보인다면 지라가 커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지라가 커져 있는 기준은 가장 큰 직경의 길이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긴 길이를 측정을 했을 때 이 값이 12cm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이건 좀 지라가 좀 커져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값은 최장 길이를 해가지고 12cm보다 큰 거,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12cm 제곱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잘 만든 보기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 문제를 낼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제 변별력을 따지기보다는 일부러 좀 꼬아서 내려고 억지로 만든 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보기를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최고 길이가 12cm보다 클 때, 이럴 때 지라가 좀 커져 있다라고 판단한다, 이 기준값에 대해서 지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기 보겠습니다. 지라 문부는 지라 실질보다 저에코로 관찰된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라 문부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위치하는 구조물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혈관이 있고요. 또는 이제 림프 구조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있고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역에서, 혈관이 있는 구역에서는 저에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림프나 다른 지방에 섞여져 있는 곳에서는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라 실질보다 저에코로 관찰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에코와 고에코, 이렇게 혼합의 코로 관찰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보다 더 맞는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 그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5번,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라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소아 같은 경우는 이 스플린이 사이즈 좀 크고요. 좀 연령이 들어감에 따라서 사이즈가 작아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스플린 초음파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플린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서 12cm를 기준값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크면은 비장이 커진 상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이 가운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라 문부라고 보시면 돼요. 스플레닉 하일룸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쪽에는 혈관 구조물도 있고 좀 밝게 나타나는 구조물도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에코로 보인다, 고에코로 보인다, 이렇게 단순하게 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내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점 보겠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 쓸개 내 돌과 살버섯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통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용종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또는 뭐 폴립이라는 표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돌과 용종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먼저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환자의 자세를 변경하면서 검사한다. 이 자세를 변경했을 때 돌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폴립 같은 경우는 쓸개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자세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5번이긴 한데요. 이 나머지 부분들도 정답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고주파수를 사용한다. 이 주파수를 높여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해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분해능이 증가하면 영상에서 보여진 요소가 조금 단단한 구조물인지 아니면 용종인지를 분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별하는 방법으로 고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보기도 어떻게 보면 정답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3번 보기 보시면 색도플러 주사로 확인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용종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관련된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쓸개 내부에 붙어 있는 용종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칼라도플러를 적용해 본 거예요. 적용해 봤더니 용종으로 연결되는 혈관 구조물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우리가 초음파에서 평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용종이 연결되는 어떤 혈관 구조물이 관찰된다면 이거는 결석보다는 용종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색도플러 주사를 확인하는 것 또한 이 구별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과 3번 모두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정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4번 보기 프로브 각도를 변경해서 검사한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각도에서 검사했을 때랑 또 이쪽 각도에서 검사했을 때 각각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 결석처럼 보였는데 방향을 바꿔서 접근해 봤더니 여기서는 용종처럼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여러 각도로 질병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또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번은 제외하도록 하고요. 2, 3, 4번 그리고 5번까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스톤과 폴립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만약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모두 정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쓸개의 돌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고 폴립은 자세를 바꿔도 이동하지 않는다. 이 정도 포인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 잘못된 문제가 좀 많아요. 그리고 해설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문제랑 정답만 암기하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 해설 강의 참고하셔서 좀 제대로 정리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광과 방광의 경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경복부 초음파 검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부를 경유해서 검사해야 되니까 저주파수를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 탐촉자, 볼록형 탐촉자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번은 틀렸고요. 스캔 검사할 때는 보통 바로 누운 자세로 검사하니까 틀렸고요. 3번 보시면 검사 2시간 전에 물 2컵 마셔서 방광을 채운다. 이 경복부 초음파 검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방광에 소변을 가득 채워서 평가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이 맞는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 방광의 소변이 충분히 채워진다면 등의 코가 아니라 무의 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코가 없이 까맣게 나타나는 상태. 이 무에코 같은 경우는 액체 성분과 연관이 있거든요.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찬다는 것은 액체가 채워지는 것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등의 코가 아니라 무의 코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기 보시면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방광 가로단 스캔상에서 방광은 눈물방울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조금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스캔 영상이 가로 스캔 영상이고요. 옆쪽이 세로 스캔 영상이에요. 가로 스캔상에서 방광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넓게 퍼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로 스캔 영상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길게 쭉 뻗어있는 형태로 모양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해설지에서는 눈물방울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를 보고 바로 눈물방울 모양으로 연결짓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방광의 세로 스캔 영상을 보고 눈물방울이다 이렇게 잘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5번 보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서 좀 보기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 보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보기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갑상샘 초음파 검사에서 이 가 쪽에 있는 원형의 관상 구조로 관찰되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갑상샘이 있고요. 갑상샘 바깥쪽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깥쪽에 원형의 관상 구조로 관찰되는 것은 연관되는 부위를 찾아보자면 온목동맥과 속목정맥,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인터널 주굴라 베인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태아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 초기 6주에서 12주 사이에 태령을 계측하는 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네, 간단한 내용이라서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5번이고요. 머리 엉덩이 길이가 6주에서 12주에 측정하는 태령 측정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교시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화살표 부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같은 패턴의 문제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밝게 보여지는 구조물은 으뜸 사이 옆 틈새, 메인로버 피쉬고요.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은 쓸개 구조물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부분까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B영상에서 A의 화살표 부분과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의 화살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기 있는 부분들은 복부 대동맥이고요. 첫 번째 나가는 게 셀리악 아테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가는 분지가 SMA예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여기서 보여지는 SMA 구조물이 여기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정답은 B번이고요. B번에 동그랗게 보여지는 구조물이 SM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해부학적 구조물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해설지에 보면 A에 해당되는 구조물이 SMV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슈페리얼 메센테릭 베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부분들은 슈페리얼 메센테릭 베인과 스프레닉 베인이 만나서 합쳐진 형태, 다시 말해서 포탈 컴플런스라고 해요. 그래서 포탈 베인이 합쳐지는 부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문맥 융합 부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지에는 SMV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요. 정확하게는 슈페리얼 메센테릭 베인과 스프레닉 베인이 만나서 문맥을 형성하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B는 SMA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C 구조물은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지라 정맥이고요. 다음에 여기서 보여지는 D 구조물인 하대정맥, 여기가 복부 대동맥입니다. 이 정도 해부학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양측 표시 부분의 해부학적 명칭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구조물은 갑상선 검사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근육 구조물이에요. 정답은 4번 롱구스 콜리모스,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이 간단하게 암기하는 패턴이라서요. 문제풀이와 함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임신 초기에 태령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전 모의고사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신 초기라고 한다면 사이즈가 작은 것과 연관이 있어요. 다음으로 임신 중기에 평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 크기가 성장해서 좀 사람처럼 보이는 구조가 측정되어집니다. A번 보기 보시면은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CRL이 측정된 모습이죠. CRL 같은 경우는 6주에서 12주 정도에 측정되는 임신 초기에 측정되는 태령 측정 항목이니까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 피머 랭스고요. D번은 복부 둘레, 나머지는 머리 쪽을 측정한 모습이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려면은 임신 중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 AB에서 A를 B처럼 인공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정인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알아야겠는데요. 보시면 이 칼라 박스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칼라 게인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B모드 게인 컨트롤이 있고요. B모드 게인을 높여주게 되면 영상 전체 밝기가 밝아지고 또 낮춰주면 어둡게 변화하는 그런 것이 B모드 게인입니다. 반면 여기서 나타나는 칼라 게인 같은 경우는 칼라 도플러에 적용되는 게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긴 하지만 적용되는 모드가 다릅니다. B모드에 적용되는 게인은 밝기 조절,
칼라도플러에 적용되는 게인은 칼라도플러를 많이 표현할 건지 아니면 적게 표현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칼라도플러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표현되어져 있죠. 이러한 상태는 칼라 게인 설정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인 설정을 낮춰주게 되면 적절하게 칼라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요. 정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가운데 영상 보시면 칼라 게인 설정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라 박스 안에 있는 성분들이 모두 색깔로 채워져 있죠. 반면에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칼라 게인 설정이 너무 낮게 되어져 있어서 혈관 내부에 칼라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게인 컨트롤을 조절했을 때 색깔이 알맞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인 컨트롤이 너무 과할 때 또는 너무 적을 때를 영상과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 A, B에서 A를 B처럼 변환시키기 위한 수신 기능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수신기에 5가지 기능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도 이쪽 영상에 비해서 이쪽 영상이 조금 부드럽게 보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거칠게 보이죠. 이렇게 부드럽고 거친 것과 연관되는 것, 바로 동적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어로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수신기의 기능 파트 중에서 이 동적 범위를 조절하는 기능은 바로 3번에 있는 압축인데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적 범위에 대한 내용도 제가 모의고사 해설을 쭉 해오다 보니까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출제 가능성이 조금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해설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